이번 6월의 매치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단연코 또 배준호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이 배준호 선수가 뭐 스토크시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4강까지 올라갈 때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대단했어서 배준호 선수가 A 대표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? 라는 이제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배준호 선수가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당연히 주전급으로 당장은 뛰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이선 자원이 뭐 워낙에 좋거든요. 뭐 손흥민, 황희찬, 이강인, 그리고 이재성, 그리고 황인범도 올라와서 뛸 수 있고, 그리고 홍현석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이번에 뽑히지 않은 정우영도 있고 등등등 이 이선 자원이 워낙에 풍부하고, 이번 명단만 봐도 사실은 이선 자원은 손흥민, 황희찬, 이강인 요 세 명이 일단 있고, 여기에 이제 이재성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준호 선수가 선발이라기보다 이제 후반전 좀 교체 투입이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배준호 선수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냐면,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,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뒀을 때 이 중앙 미드필더,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도 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위치에서 일단 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스토크시티에서도 뭐 왼쪽에서도 뛸 때도 있었고,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이제 좋은 건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뛰면서 이제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뭐 패스를 뿌려준다거나 본인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,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플레이도 하지만 주변 동료 선수들을 위해서 오프 더 볼 플레이도 잘 가져간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모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뭐 창의성도 있고 움직임도 좋고 이제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왼쪽 측면에서 뛸 때는 이제 스토크시티에서는 배준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준호가 가운데로 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제 뒤에 있는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줘요. 그러면서 배준호 선수가 올라올 수 있게, 그리고 풀백도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배준호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볼을 가지고 패스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슈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편이거든요. 이번 우리 국가대표팀을 생각을 해본다면 왼쪽 라인에 이제 김진수라던가 이명재 선수가 있죠. 근데 최근에 이제 김진수 선수가 좀 폼이 안 좋긴 하지만, 김진수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거든요.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뭐 우리 대표팀이 늘상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황희찬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김진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공간으로 침투한다. 그래서 황희찬에게도 공간이 나고 가운데 있는 뭐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나고, 이런 패턴을 많이 만들어줘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주변에 있는, 혹은 배준호가 왼쪽에 나왔을 때 뒤쪽에 있는 뭐 김진수라던가 그리고 이명재 선수가 배준호 선수의 움직임을 좀 도와주면 배준호의 창의성이 좀 가운데서 발휘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배준호 선수가 이 왼쪽 측면에 있을 때도 배준호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측면에서 마치 황희찬 선수처럼 저돌적으로 막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보다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 공간을 활용을 잘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반전에 배준호 선수가 들어갔을 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이재성이라던가 혹은 홍현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과 같이 뛰고 있다, 혹은 황희찬이나 손흥민처럼 공간 침투를 잘하는 선수랑 뛴다 라고 했을 때 배준호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배준호에게 좀 쏠리고, 배준호가 수비를 끌고 다니다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뭐 이재성, 뭐 홍현석, 손흥민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배준호의 플레이를 조금 더 돋보이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그 23세 이하 대표팀이 올림픽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가지 못했지만 그 전에 23세 이하 그 서아시아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때 대회도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좋다 보니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그때 배준호 선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죠.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서 이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앞을 바라봤을 때
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약간 부족했어요. 그리고 상대 수비가 이미 밀집한 상태라서 패스를 줄 만한 공간이 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달라붙으니까 순간적으로 멈춥니다. 멈추니까 이제 상대 수비는 달려가다가 배준호에게 속아서 쭉 이제 미끄러지겠죠. 그 다음에 배준호가 방향을 달려가다가 바꾸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약간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공간이 조금 나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그제서야 생겨요. 템포를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전방을 바라보면서 매우 창의적으로 로빙 패스를 이 공간으로 넣어주죠. 그래서 배준호의 패스 한 번에 분명히 수비 숫자가 본인의 앞에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요 수비를 위로 넘기는 아주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가면서 배준호의 패스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스토크시티에서도 패스를 공급할 때 참 좋은 면모들을 보여주거든요. 이 장면도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서 뛰어들어가는데 배준호 선수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갔어요.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서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적절하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서 좋은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넣어주죠. 그 다음에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배준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에게는 이강인이라는 아주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지만 이강인 선수랑은 약간은 또 다른 유형의 선수거든요.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뭐 좁은 공간에서 너무 뛰어난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배준호 선수는 오히려 요 사이사이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겨내면서 요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찔러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강인과의 공존도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넣어주고 여기서 배준호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해준다. 혹은 이제 요 좁은 공간 사이에서 수비를 무너뜨린다. 이러한 패턴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배준호 선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오프 더 볼 플레이도 좋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강인 선수라는 우리의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굳이 플레이메이커가 돼서 우리 대표팀의 뭔가 창의성을 모두 담당할 필요는 없거든요.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패스에 맞춰서 이제 앞쪽에 뭐 우리의 황희찬, 이재성 이런 공격수들이 많을 테니까 이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배준호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뭐 이강인이 패스해 준다거나 이강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황인범 아니면 이재성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는 많기 때문에 배준호가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잘 들어가면 배준호 선수에게도 득점 찬스가 잘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배준호 선수가 뭐 교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수비가 좀 지쳐 있을 때 들어갈 거라서 오히려 이 배준호 선수의 오프 더 볼 플레이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더해서 배준호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의 운영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.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앞쪽에 이제 이재성과 배준호 혹은 뭐 홍현석과 배준호, 황인범과 배준호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면 우리가 미드필더의 숫자 이선의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배준호 선수가 이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대표팀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중원 싸움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볼을 지키는 능력이 참 뛰어나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할을 참 잘해요.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활용도도 정말 뭐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서 이번 6월 A매치에서 배준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고 물론 뭐 출전 시간이 길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어쨌든 첫 번째 성인 국가대표팀으로 선발이 돼서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순간이니까 배준호 선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본인의 국가대표팀 커리어를 시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